여러분, 안녕. 오늘은 여러분께 팩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나는 경제신문을 읽어도 혹은 주식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하나도 정리가 안 될까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딱 이거 하나만 알면은요, 앞으로는 내가 그동안 왜 경제신문을 1시간씩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공부하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해를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진짜 이것까지 알려주는 경제 유튜버는 정말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오늘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 전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시면 미국 주식거래나 주간거래 시 환전 우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매 수수료도 평생 우대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가장 좋은 점은 계좌만 신규로 개설해도 현금으로 최대 4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꼭 계좌 개설하시고 현금 이벤트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벤트 참여하시려면 댓글창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에 들어와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시작해 볼게요.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저는 매일매일 경제신문을 읽는데 읽어도 뭔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럼 경제 용어를 먼저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경제 기초책을 읽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경제 용어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경제신문을 읽는데 영어로 따지면 직독직해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경제 뉴스를 보다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뭔지 모르니까 기사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하지만 이 용어를 알고 있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용어를 알고 있으면 지금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구나 라고 이렇게 직독직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경제 신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제 기초책을 읽고 기본기를 쌓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빨라진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대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기초책을 읽고 내가 기본기를 쌓아두면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환차손을 입게 되니까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주식을 매도해서 달러를 챙겨서 돌아가게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구나. 이 인과관계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용어를 공부하고 경제 기본기를 쌓는 이유는 내가 어떠한 경제 현상에 대해서 빠르게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나는 경제 용어도 많이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경제 기본기도 되어 있는데 늘 머릿속에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뉴스에서 맨날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은 반도체 DDR5가 나왔다가 또 어느 날은 HBM이 나왔다가 또 어느 날은 삼성전자랑 TSMC랑 경쟁을 했다가 또 어느 날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경쟁을 했다가 이 반도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자꾸 뭔가 새로운 게 튀어나오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쵸?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카테고리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 또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분류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카테고리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제 MBTI가 ENFP라서 일상생활에서는 정리도 잘 안 되고 무계획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할 때랑 공부할 때는 완전 ENTJ가 됩니다. 여러분, 분류만 잘해도 공부의 절반은 끝났어요. 모든 책에 목차가 왜 있을까요? 이 한 권의 막대한 양의 내용을 목차를 통해서 한 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 목차 한 장만 봐도 전체의 내용을 분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모든 공부가 조각조각이 나 있어요. 오늘 초전도체 공부했어. 이 하나의 조각. 오늘 자율주행차 공부했어. 또 하나의 조각. 오늘 반도체 공부했어. 또 하나의 조각.
이 머릿속에 개별적인 조각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정리가 안 되죠. 특히나 주식시장은 매 하루하루마다 테마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제는 초전도체 테마가 떠올랐다가 오늘은 비만치료제가 떠올랐다가 또 내일은 양자컴퓨터,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테마가 생겨나는 주식시장에서는요, 정리를 안 하면 공부를 새로운 걸 계속 하면 할수록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2천여 개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새롭게 상장이 되는 종목도 있고 또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테마가 나와도,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테마던 반도체 테마던 뭐 저출산 테마던 아니면 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테마가 나와도 그 테마 안에 속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 2천여 개들 종목 안에서 분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기업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요, 이게 뭐에 필요한 일인지를 명확하게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옷장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을 산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봄이라는 계절은요, 겨울이 지나서 이제 살랑살랑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꽃이 피는 계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화사한 옷, 하지만 아직은 춥기 때문에 보온에도 신경을 쓴 소재의 옷을 입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땀이 잘 마르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이 좋습니다. 혹은 여름에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방수가 잘 되는 옷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절에 대한 이해를 하면 어떤 옷이 필요한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옷장을 정리를 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장점은요, 옷이 뒤죽박죽 섞여 있지 않고 계절별로 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봄에는 봄옷, 가을에는 가을옷 딱딱 찾아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봄에는 무조건 봄옷만 입나요? 때로는 가을옷이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하고요. 겉옷은 봄옷을 입었는데 하의는 여름옷을 이렇게 서로 매치시켜서 입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딱딱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면 각 카테고리별로 연결을 시켜서 인사이트를 확장하는 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면요. 아, 반도체는 로봇에도 컴퓨터에도 휴대폰에도 자율주행차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것이 반도체구나. 이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분류하게 되면 반도체가 들어가는 분야를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더 고도화될수록 반도체의 성능은 더 좋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메모리가 DDR1 수준만 돼도 인터넷이나 문서 작성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로 문서 작성만 하나요? 아니요.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요. 게임도 해야 되고요. 온라인 수업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메모리 용량과 성능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은 DDR1에서 DDR5까지 메모리가 발전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챗GPT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도화된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때 등장한 메모리가 HBM이라는 고대역 메모리고 HBM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모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지금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가장 큰데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을 쓰느냐 아니면 SK하이닉스의 HBM을 쓰느냐에 따라서 두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테고 그래서 두 기업이 HBM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댓글에 보라랄라님께서 MLCC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방금 산업이던 기업이던 이게 뭐에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게 분류하라고 했잖아요. MLCC는 뭐에 필요한 거냐면요. TV, 스마트폰, 컴퓨터, 가전제품 모든 전자장치에 무조건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전자제품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제어해주는 핵심 부품인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는 MLCC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핵심 축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분류를 해보세요. 자,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은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IT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가전제품이나 IT 제품들 업황들 어떤가요?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피크아웃이라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런 제품들이 잘 안 팔리니까 MLCC 업황도 힘들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 또 키워드가 뭡니까? 전기차, 자율주행차죠. 전기차, 자율주행차에도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기존의 작은 스마트폰, IT기기, 전자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더 높은 성능과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만큼 가격도 비싸겠죠. 그럼 MLCC는 차량용에서 새롭게 먹거리를 발견하면서 이쪽에서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MLCC라는 산업이 뭐에 필요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니까 예전에는 MLCC가 스마트폰과 관련한 기사에만 나오더니 요즘에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기사에도 MLCC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 의미였구나 라는 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산업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의 본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롭게 시도하는 신사업은 무엇인지, 어디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으면 어떤 테마가 나와도 정리가 돼요. 자, 예를 들면 모나미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볼펜 만드는 모나미 맞습니다. 이 모나미는 문구용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 테마로도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또 모나미는 일본과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애국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모나미가 크게 오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모나미가 화장품 사업에도 진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화장품 테마로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나미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본업과 부업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잘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면 어떤 테마가 나와도 딱딱딱 분류를 하거나 확장시켜서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2차 전지를 배터리, 소재, 장비로 분류한 사진인데요. 배터리 셀을 만드는 3사가 있고 또 배터리의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 등의 소재가 있는데 각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머릿속에 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뉴스를 읽어도 공부를 해도 이게 머리에 기억에 남지? 안 그러면 이게 다 개별적으로 막 음극재 따로, 배터리셀 따로 이렇게 조각조각 떠다니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리에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경제방송에서 맨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이걸 또 개별적인 조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삼성전자 따로, SK하이닉스 따로, LG에너지솔루션 따로 이렇게 개별로 이해하면 또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코스피 코스닥 시총 50위에서 100위까지는 이 기업이 어떤 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은 2차 전지, 그중에서도 배터리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사업이랑 2차 전지 소재 이런 식으로 최소한 50위에서 100위까지는 이 기업들이 어떤 산업에 속하는지 이해하고 또 이 안에서도 현대차랑 기아는 완성차 업체로 같이 묶어볼 수가 있고요. 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화장품으로 같이 묶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공통 분야로도 묶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묶는 걸 잘 모르겠으면 여기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기업을 누르시면요. 밑에 내리면 이렇게 동일 업종 비교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기업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계속 보면서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애초에 공부를 할 때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고 카테고리화해서 정리를 잘 하면 나중에는 각 분야의 카테고리를 꺼내서 서로 연결지어서 인사이트를 확장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봄옷이랑 가을옷을 서로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공부에도 분명 방법이 있어요. 카테고리, 분류만 잘해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왜 저는 매일 경제 뉴스를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게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정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